저 뭐야 오늘 수업하고 나면 수요일 날 수업이죠? 하고 나면 이번 주 토요일에는 수업이 없을 이번 주 토요일에는 수업이 없을 예정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2학기 준비 기간. 물론 뭐 정시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뭐 이번 주 토요일은 아무튼 수업이 없을 예정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뭐 저렇게 해봐야죠. 그리고 이게 뭐 이제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지 않나?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 떼버리고 쫙 떼버리고 뒤에 거 또 가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가 저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지난번에 했던 거 뒤에 거를 연설 한번 가보시면 좋을 듯한데 우리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죠? 합의 특징 했나? 290페이지 했나? 함수 해봤나? 등비수열부터 시작하면 되나? 그쵸? 아하! 등비수열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등비수열은 딱히 별로 할 게 없어요. 등비수열은 딱히 별로 그렇게 할 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있을까 싶다. 일단 여기 한번 봐봅시다.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있는 쪽부터 한번 봐보자면 기본적으로 등비수열이 어떻게 생겼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하는 것들 푸는 거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테니 뭐 등차수열처럼 대칭구조가 있는 것도 그다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등비수열에서는 이야기할 것이 그다지 많지 않다. 등비 중앙 정도? 중앙 정도를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등비수열이 이렇게 있잖아. 이 정도 있다고 치면 보통 이제 등비중앙 잡으시면 가운데 거의 제곱은 좌우의 곱과 같다 이런 거 잡죠. 그래서 a 제곱은 해가지고 a1 곱하기 a3다 정도 잡겠다, 맞지? 그렇게 잡을 거고. 근데 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두 칸 하셔도 똑같은 게 성립하죠. 무슨 말인 거냐면 두 칸을 해도 그러니까 A1, A3, A5 이렇게 가는 녀석에도 똑같은 게 성립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A3의 제곱 A3의 제곱은 A1 곱하기 A5보다도 똑같이 성립하겠지.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또 뭐 할 수 있냐면 A6, A7 이 정도로 해볼까? 그러거나 원래 여기서 이제 A4의 제곱은 A3 곱하기 A5잖아. 근데 A4의 제곱에다가 똑같은 걸로 뭐 할 수 있죠? 얘의 제곱을 이렇게 두 개 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거야. 맞지? 그래서 A2 곱하기 A6 가능하고요. 또 뭐도 가능하냐면 이렇게도 가능하지. A1 곱하기 A7도 가능하겠죠. 됐어요? 간격이 같으면 이게 성립하는 거예요. 약간 어떤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얘네들의 합이 일정한 녀석들은 다 A4의 제곱이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만약에 A에 10 곱하기 A에 22 같은 게 있다고 치면 이 녀석은 몇이겠어요? 두 개 더하면 32지. 32 반으로 나누는 거야? 16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에 가운데는 16이 있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어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원하는 식으로 변형도 가능하지. 예를 들어 뭐 내가 얘를 7항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뒤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32가 되면 되는 거니까 25항이 이렇게 오면 되겠지.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가운데 거의 제곱은 좌우의 곱과 같다가
단순히 연결되어 있는 연달아 있는 세 개만 가능한 건 아니고요. 간격이 같으면 전부 다 쓸 수 있다. 그 얘기가 이제 등비 중앙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되나요? 이런 거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듯해요. 딴 거는 뭐 많이 할 게 없어서. 그렇다면 우리 여기에서 등비 중앙 관련으로 문제 하나 풀고 가볼까요? 등비 중앙 관련으로 1339번 한번 풀어보세요. 추론은요? 1339. 해볼까요? 한번 해볼게요. 뭔가 나올 듯한데 잘 안 나오죠? 한번 해봅시다. 얘는 등비수열 이러니까 등비주각 AK의 제곱은 인데 AK는 A 더하기 K-1은 2고요. 이거의 전체 제곱은 하고 A2 A 플러스 D일 거고 A의 3K-1은 A 플러스 3K-2의 D겠지? 여기까지 했나? 전개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될 겁니다. 소외계 하고 K-1의 AD
3k-1의 전체 제곱 d제곱일 거고요. 얘는 a제곱 플러스 3k-1의 ad 그 다음에 플러스 3k-2의 d제곱. 자, 이렇게 되겠죠? 날린 거 한번 계산해 봅시다. a제곱은 날라갈 겁니다. 그리고 왼쪽 오른쪽 보시면 d가 다 공통인데 d가 보시면은 공천이 모든 항이 자연수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모든 항이 자연수이려면 기본적으로 d는 얘가 자연수니까 그죠? 자연수보다 지금 크거나 같다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적어도 1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야. 그래서 양변을 D로 나눠도 문제가 없습니다. D로 나누시면 이렇게 되겠죠? A 있는 거랑 D 있는 거 한번 붙여서 정리를 해봅시다. 얘가 3k-1이니까 이거 제곱이 아니구나. 네, 왼쪽으로 넘기고 오른쪽으로 넘기면 2k니까 여기는 k 빼기 2니까 플러스 1. 왼쪽으로 넘기면 얘가 k제곱 마이너스 2k인데 3k니까 5k. 네, 플러스 1인데 플러스 3에 d겠습니다. 여기까지 했나? 여기까지 했죠.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사실은 지금 관련 식은 이거 하나가 다야. 하나가 다고요. 나머지로 주어진 거는 부등식 이런 게 주어져 있단 말이지.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얘를 어떻게 풀어가지고 저 관련 식을 구해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k 값이 3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뭐 3, 4, 5, 6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가는지 알 수 없으니까 마냥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잘 보시면 D는 A보다 작거나 같아요. D는 A1보다 크거나 같아요. 얘를 어떻게 써먹을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약간 이렇게 지금은 왼쪽이랑 오른쪽이 똑같은데 D 대신에 A를 쓰는 거야. D 대신에 D 대신에 A를 쓰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D 자리에 A를 집어넣으시면 식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해볼 수 있냐면 얘 D 자리에 A를 집어넣었으니까 이 더 작은 걸 넣었으니까 왼쪽이 더 작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얘하고 얘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야. 왜 이걸 해보는 거냐면 여기 D가 붙고 A가 붙고 이렇게 되면 비교가 안 되잖아. 근데 여기 A고 여기도 A면 우리는 뭐랑 뭐만 비교하면 돼? K끼리만 비교하면 되는 거야. 얘랑 얘 비교하면 되는 거지. 둘 다 A가 붙어 있으니까 앞에 것끼리 비교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걸 왼쪽으로 넘겨서 풀어보시면 K제곱 빼기 6K 빼기 4 아니지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K 값이고요. 이거를 이제 그대고 싶어서 풀어보시면 A분의 빼기 B 프라임 빼기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9 마이너스 AC 7 이렇게 되겠네. 잘 되겠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3 빼기 루트 7인데 루트 7은 몇 정도 돼요? 2점 얼마지? 그러면 이거는 0점 얼마겠네? 3 플러스 루트 7은 얼마죠? 5점 얼마겠네요? 0점 얼마에서 5점 얼마 사이에 있는 거가 누구겠지? 1, 2, 3, 4, 5겠네. K 값이 될 수 있는 게 K가 1, 2, 3, 4, 5겠습니다. K가 1, 2, 3, 4, 5가 된다는 거를 잠깐만 예, 1, 2, 3, 4, 5가 될 거고요. 이거를 이 식에다가 넣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요 식 보이시죠? 요 식에다가
자 1부터 한번 넣어봅시다. K 자리에 1 집어 넣으시면 네? 왜요? 어딨죠? 아이 이거 아하 맞는 말입니다. 한 번 더 넣어보시면 3 집어넣으시면 9, 15, 빼기 6, 빼기 3, 빼기 3 D가 3 집어넣으시면 4에 A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될 수 없죠. 왜?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했어요. 모든 항이 자연수니까 첫째 항도 당연히 양수, D는 1보다 큰 수, 둘 다 양수야. 둘 다 양수인데 이렇게 부호가 다를 수가 없잖아. K가 4라고 하면 4 집어넣으면 16, 20,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빼기 4 집어넣으면 5A. 얘도 당연히 안 되지. 부호가 다르니까. 그렇다면 K는 5 하나 남았는데 5 집어넣어 보시면 25, 25, 3D가 6A다. 그래서 D는 2A구나. 너무 예쁘게 잘 됐죠 얘는. D는 2A인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 2A를 넣어서 왼쪽으로 좀 비교하고 뭘 해봐야 되나가 아니라 요거 하면 되지. 요거 이제 한번 보시면 90에서 A 플러스 16이라는 건 A 더하기 15D D는 2A니까 D 자리에 2A를 집어넣어 보시면 2A 넣으면 30, 31A 라고 보시게 됐다. A는 몇이겠어요? 3밖에 없죠. 3을 딱 넣어야 93 딱 여기 안에 들어가지. 3 말고 2는 62밖에 안 되고 4 집어넣으면 120을 넘어가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 딱 A는 3이니까 D는 6이겠지. A는 3, D는 6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등비중앙 문제랑은 별로 그렇게 크게 상관없죠. 왜냐면 등비중앙의 성질을 본격적으로 많이 썼다기보다는 사실 등비중앙은 이식 하나 끄집어내는데 쓰는 게 다야 하지. 가운데 거에 제곱은 좌우에 곱과 같다. 이거 한 개 난데 나머지는 사실 등비 수열 풀이랑 별로 상관없이 거의 무관하게 진행된 그런 풀이였습니다. 여기서 제일 어려웠던 게 뭐예요? 여기지.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왼쪽 오른쪽 A하고 D 때문에 비교가 힘들어. 근데 우리는 얘를 알고 있으니까 이 부등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D 자리에 A를 집어넣자로 이렇게 넘어간 거. 이게 조금 까다로웠던 문제입니다. 얘를 하고 나면 K끼리 비교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입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식으로 비교할 수 있다. 이게 1339였고요. 뒤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등비수의 합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뭐 합을 푸는 거는 그다지 안 어렵지 않을까? 어렵지 않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그래서 여기 뭐 그다지 뭐 어려 보이는 문제가 딱히 없으니까 지나가도록 합시다. 그런 것들은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등비수의 합과 역수의 관계라는 게 있는데 얘는 말이죠. 얘는 말이죠. 뭐 하나 풀어보면 좀 재밌긴 해요. 역수의 관계라는 게 별건 아니고요. 그 얘기를 잠깐 합시다. 역수의 관계라는 게 별건 아니고 이 얘기를 한번 해보자. 변형 모양을 한번 알아보시면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A는 등비수열이라고 해봐. 초항이 A고요, 공비가 R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B는 또 등비수열이라고 해봐. 얘는 B1이고요. 그럼 얘는 R1, R2라고 해야겠다. R2 라고 한번 해봅시다. 됐나요? 자, 이렇게 등비수열이 있는데 만약에 등비수열을 뒤집었어요. 뒤집으면 초항이랑 공비가 어떻게 되죠? 뒤집히고 공비도 뒤집히겠지.
뒤집어도 여전히 등비수열 맞죠? 됐나요? 등비수열은 뒤집어도 등비입니다. 만약 이 등비수열을 제곱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초항이 뭐가 되겠어요? 제곱일 거고 등비도 제곱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등비수열은 제곱해도 등비수열이다. 되니? 그리고 등비수열에 어떤 상수를 곱했어요. 이건 등비수열일까? 등비수열 맞아요. 초항이 K, AK가 되고 R은 어떻게 되니 얘들아? 변함없죠. R 변함없는 거 아시겠어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등비수열에다가 어떤 새로운 다시 등비수열을 곱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얘랑 얘가 이제 곱해진 새로운 수열인 거지. 곱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여전히 등비수열이고 첫째 항은 A1, B1이고요. 공비는 R1, R2입니다. 뭔가 그럴 것 같죠? 곱했으니까 첫째 항도 곱하기고 공비도 곱하기일 것 같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등비수열이 이제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어도 이런 것들까지는 다 등비수열로 치고요. 곱했을 때 초항이랑 공비가 저런 식으로 변합니다. 근데 뭐 되게 특이하게 변하는 건 없어. 제곱하니까 제곱이 됐고요. 그 다음에 뭐 뒤집었으니까 뒤집히는 거고요. 두 개 곱했으니까 두 개 곱하는 것들이 초항이랑 공비가 되는 거잖아. 뭔가 그래서 되는 녀석들이 되게 직관적이야. 그죠? 그래서 그다지 어려울 게 없지 않을까. 됐나요? 다만 등비수열끼리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등비라고 할 수 없겠지. 꼭 등비라고 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얘가 등비수열이 새로 되는 녀석이 있다면 어떤 케이스지? 공비가 같으면 돼요. 공비가 같으면 등비수열이 될 수 있지. 됐어요? 공비가 같으면 등비수열이 될 수 있고 공비가 같지 않으면 등비수열이 무조건 안 되는 거야. 2의 3승 더하기 3의 3승 그런 거 2의 n승 더하기 3의 n승 등비수열이 안 되죠. 됐나? 근데 뭐 이런 건 되는 거지. 2 곱하기 3의 n승 빼기 뭐 3의 n승 이런 거는 계산하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니까 등비수열이 되는 거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공비가 같을 때를 제외하면 더하기 플러스 마이너스는 등비수열이 되지 않는다. 다만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등비수열로 존재하니까 저렇게 되는 건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돼요. 됐나요? 자, 그래서 등비수열의 수열, 역수의 관계 요거 하나 풀어보자. 어떤 거 해볼 거냐면 1359번 간단해 보이니까 빨리 풀어볼게요.
민규야. 민규야 자냐? 민규야 자냐? 자냐 민규야. 민규야 자냐? 자냐 민규야. 민규야 자냐? 자지 마세요. 자, 뭐 이거 간단한 계산이니까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얘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지. 이것도 계산 한번 해보시면 A2, A5는 앞으로 끄집어내시면 A제곱이고 R이 하나 4개니까 5개겠지? 이렇게 하고 AK분의 1만 하시면 되지. AK분의 1은 1-R분의 조항이 얘가 6승이죠? 이렇게 되겠네. 이게 189다 이건데 위아래로 저 뭐야 네. 이거 정리 한번 해보시면 A제곱 R의 X 더하기 하고 R분의 하고 1-R이고요. 얘는 A에 R의 6승분의 R의 6승으로 통분하면 R의 6승 빼기 되죠. 이렇게 될 건데 이거가 R의 5승이랑 6승이랑 하면 요만큼이 날라가고 그 다음에 요 R이랑 요 R은 여기까지 날라가겠죠. 그리고 요 A랑 요 A 하면 A 하나 날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남는 게 요게 다네. 요게 1-R이 아니라 R-1인데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남는 거 이제 적어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R-1분의 A에 하고 R에 6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189 됐어요? 되지? 그래서 얘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약간 이런 거지. 얘는 R-1분의 하고 A에 R에 제곱 마이너스 1에 R에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R-1에 A에 R에 제곱 마이너스 1에 R에 4승 플러스 R에 제곱 플러스 1 같은 느낌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건데 구하라고 하는 거 한번 쓱 보세요. 구하라고 하는 거 한번 보시면 A3의 값을 A3의 값을 자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오케이. 얘가 네. 이렇게 하자. 보시면 이만큼을 한 덩어리로 취급하시고요. 이만큼을 한 덩어리 취급 한번 해봐. 그러면 얘가 이제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이 딱 보일 텐데 네모 곱하기 요거 해서 189다 하는 것과 네모 곱하기 요거 해서 45다가 있잖아. 45. 그러니까 이거를 이걸로 나눠보시면 네모 날라가는 거 보이세요? 그러면 얘를 나눴으니까 식이 어떻게 되겠어? 하고 요 위에 게 얘가 오겠죠? 하고 얘로 나누시면 9로 나누면 5, 9로 나누면 21, 5분의 21이지. 됐어요? 자, 일단 이제 얘 풀면 되겠다. 힘력 어떻게 만들지? 아하 이거네요. 당연히 제곱이니까 음수일 리는 없고 제곱해서 다 하겠지. 그러면 R은 2겠죠? 짠. R자리 2 집어넣으시면 A값도 나오겠다 그죠? R자리 2 집어넣으시면 적값이 3A 곱하기 5 아하 A가 3이네요 그죠? 짠. 이렇게 되는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되시나요? 되시죠? 자, 이게 1359번 문제였고요.
뒤로 넘어가 보자. 등비수열 하면 특징 해가지고 우리 얘가 등비수열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거 그 얘기 했었었는데 SN 보고 판단하는 거 얘기 했었었는데 이거는 뭘로 정리가 되면 돼? 얘가 등비냐 아니냐는 뭘로 정리가 돼? S에 빵 집어넣어서 빵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S0에서 제로가 나오시면 걔는 등비수열의 모양이 되니까 그것만 확인해 보시면 간단하게 체크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얘는 별거 아닐 듯 하니까 뒤로 넘어갑시다.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사이의 관계를 한번 볼 텐데 얘는 이제 뭐 등차 중앙, 등비 중앙 뭐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비 수열을 로그에다가 씌우면은 등차 수열이 되고 등차 수열을 지수에다가 하면은 등비 수열이 된다. 뭐 이런 거는 알고 계시죠? 여기 한번 봐. 우리 로그를 씌워가지고 여기 AR에 -1 이런 걸 하면 등비 수열을 로그에다가 씌우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로그 A 더하기 하고 n-1이 앞으로 나오면은 이제 로그 R에 n-1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약간 이제 뭐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나는 건데 n-1의 로그 R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이게 모양이 딱 뭐예요? A 플러스 n-1의 D 모양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등비 수열에다가 로그를 씌우면은 등차 수열 모양이 나오는 거 당연하고 두 번째로 등차 수열에다가 여기에다가 여기 이 지수 자리에 얘를 하는 거지. 이렇게 등차를 만들어 버리면 이 녀석은 어떻게 A가 있네. 여기 K라고 하죠. 얘가 언제 어떻게 되냐면 K에 A제곱 곱하기 K에 2제곱에 n-1 이렇게 나뉘죠. 그러면 이게 모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곱하기 R에 n-1 쓰고 있죠. 딱 모양. 그치? 그래서 이런 지수 자리에 등차 수열을 집어넣으면 등비 수열이 된다. 두 번째, 로그에다가 등비 수열하면은 등차 수열이 된다. 그래서 얘랑 얘 사이의 관계는 딱 지수와 로그 관계입니다. 등비 수열, 등차 수열 차이 정도는 뭐 알아두시고요. 뒤로 이제 넘어가 봅시다. 문제 한번 풀어볼 텐데. 유형 3번은 뭐 문제를 굳이 풀어야 되나 싶어요. 그래서 걔는 지나가고요. 나중에 이제 혼자 한번 풀어보시고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관계를 해서 이것저것 하는 녀석은 은근 자주 나오는 녀석이긴 합니다. 자주 나오는 녀석인데 뭐 하나만 풀어볼까요? 얘를 1374 한번 해보자. 1374 풀어보세요. 예? 예?
졸리시나요? 오늘은 왜 몬스터를 안 드시나요? 몬스터 중독이잖아. 쉬는 시간에 더 갔다 올라오고. 아하, 역시 중독자의 삶이란 어쩔 수 없어요. 벗어날 수 없군. 카페인 중독인가? 그거 안 먹으면 머리 띵하죠? 네, 살짝 멍하고. 역시 카페인 중독의 무서움이란. 예전에 그 저희 어머니가 카페인 중독이었거든요. 커피를 맨날 마시더니 커피를 안 먹으면 머리가 띵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냥 지금도 계속 커피를 하루에 한 잔씩은 그냥 꾸준히 드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딱히 근데 커피를 꼭 먹는다고 하여 뭐 몸에 되게 나쁜 것 같지는 않고, 뭐 그렇다고 해서 카페인이 몸에 좋냐면 당연히 아니지만 적당히 좋은 정도, 적당히 안 좋은 정도? 뭐 그런 정도인 것 같아서 뭐 하루에 한 잔 정도야 뭐. 그치? 좀 마지막으로 커피 마신 게 네? 일주일 전이에요. 커피 마신 게 일주일 전이에요? 아, 그래서 이게 그렇잖아요. 중독이라는 게 보면 재밌는 게 어디랑 닿아 있냐면 항상 즐거움이랑 닿아 있거든. 즐거움이랑 닿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재밌어서 하다 보면 중독이 되잖아요. 그래서 왜 먹는 것도 보면 약간 탄수화물 중독 같은 거 있지. 그 다음에 전 카페인 중독도 있고, 그 다음에 담배도 있고, 니코틴이죠. 물론 뭐 마약도 있지만 이런 거는 좀 심하니까 뭐 이제 제외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즐거움에 뭐 하다 보면 이제 재밌어서 이제 하면 중독에 걸리는 거죠. 게임 중독 같은 것도. 먹는 거에 즐거움. 네? 카페인의 즐거움 때문에 중독되는 게 맞아요. 카페인이다. 카페인 중독이다. 카페인 중독. 카페인 중독 근데 왜 걸리는 걸까? 카페인을 먹는다고 해서 막 즐겁진 않잖아. 근데 그렇긴 하겠네요. 알 수 없네요. 카페인 자체가 어떤 중독성이 있나 보다. 중독적인 저 성분이 있어서 좋지 않네요. 아하하하하하. 원래 그래서 그 살찌는 사람들도 먹는 거에 어떻게 보면 약간 중독적이랄까. 약간 그 살찌는 사람들이 막 먹는 거, 칼로리 높은 음식 먹는 거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이 뭐 탄수화물 아니면 단 거 뭐 이런 거 땡겨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금단 증상 같잖아. 그렇지 않아요? 단 거를 안 먹으면 단 게 땡기는 거야. 금단 증상처럼. 그치? 그리고 이제 저 뭐야 그게 이제 해소가 됐을 때는 또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즐겁죠. 배고픔이 해소됐을 때의 어떤 그 만족감. 자, 이거나 해볼까요? 여러분, 그 숫자 보면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없으세요? 제가 등차 수열의 대칭 구조랑 등비 수열의 대칭 구조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 그죠? 그럼 잘 생각을 해봐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니, 얘들아? 1하고 8이야. 뭐지? 얘네 뭐랑 같다고 했지? 그거에 4.5랑 같다고 했죠.
기억나니? 등비중앙은 꼭 자연수가 아니어도 성립합니다. 4.5랑 같아요. 이거 잘 생각해봐라. B2랑 B7인데 둘이 더해서 9잖아, 그지? 그러니까 4.5가 제곱하면 12가 되는 거예요. 등비수열일 때는. 맞지? 그래서 4.5, 4.5네 하고 이제 얘를 밑에 걸 보시면 4랑 5를 왜 줬을까? 가운데 4.5잖아요. 가운데가 4.5잖아요. 그 얘기 하려고 준 거야. 그러니까 뭐 하라는 소리인 거냐면 자, A사랑 A5 같은 경우는 A사랑 얘들을 X 얘를 Y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4.5 A의 4.5가 4인 걸 알아. 맞지? 그러면 A의 4.5는 4인데 이 얘는 A4랑 A5의 평균이야, 맞지? 그러니까 A4 더하기 A5를 해도 그렇게 가는 것보다 저게 그냥 더 낫다. 다시 이걸 XY라고 하는 것까지는 똑같고 여기서 그냥 여기에서 A1이랑 A8 더하는 거나 A4랑 A5 더하는 건 같은 거야. 이렇게 더하는 게 똑같은 거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X 플러스 Y 하는 거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8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시나? 그 다음에 이거 하는 거는 똑같아요. B4랑 B5의 곱이랑 똑같은 거예요. B2랑 B7에 곱한 거는 B4, B5 곱한 거랑 똑같은 거야. 왜? 합이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B4, B5 같은 경우는 XY죠. 그래서 곱해서 12인 거야. 더해서 8이고 곱해서 12인 두수가 2하고 6인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X하고 Y가 2하고 6이야. 2하고 6입니다. 누가 2인지 누가 6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보시면은 어디 보자. 아하, 여기 보시면 요거 있죠, 요거에서 B의 4.5의 제곱이 10이라는 말은 B의 4.5하면 2루트 3이라는 소리고, 그렇지? 만약에 얘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네, 다시 2하고 6인데 R이 1보다 작다고 했죠. R이 1보다 작으니까 2하고 6일 수는 없는 거야. 2하고 6이면 R이 3배잖아. 그러니까 6하고 2인 거죠. 결론적으로 이해야 돼. 결론적으로 이해하면 6하고 2여야 이 녀석의 공비가 3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맞죠? 다 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구하라고 하는 게 뭐죠 이제? A1의 값을 구하라. 이제 구해볼게요. A4랑 A5 아니까 구할 수 있죠. 됐나? 라라라. 공비가 마이너스 4니까 4를 3번 더 더하시면 되겠죠. 들어가자. 암산 한번 해보시고.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수열이 있습니다.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수열 같은 경우는 요즘에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라고 해야 되나? 요즘에 좀 나오고 있는 스타일의 문제인데 보통 이제 그걸 많이 해요. 저 등차 수열, 등비 수열보다는 등차 수열에서 더 많이 사용되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등비 수열은 절대값을 해봐야 등비 수열에서 절대값에서 따질 만한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뭐가 있겠니, 얘들아? 등비 수열에서 절대값으로 따질 만한 게 뭐가 있겠어? 공비가 양수이면 의미가 없잖아. 그치? 공비가 양수이면 부호가 다 똑같을 거 아니야. 부호가 다 똑같을 거니까 절대값을 뭐하러 하겠어. 음수인 건 양수로 바꾸는 거 정도밖에 없는데. 그치? 공비가 음수일 때다 의미가 있는 거야. 그치? 공비가 음수면 뿔마뿔마하고 왔다 갔다 하잖아. 거기에다가 절대값을 치면 뿔뿔뿔뿔로 바꾸는 거겠지? 근데 이제 등비 수열에서는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뿔마뿔마 왔다 갔다 하는 걸 뿔뿔뿔뿔로 바꾸는 거는 아래 부호 바꾸는 거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등비 수열에서 절대값 치는 거가 별로 큰 의미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절대값이 들어가는 녀석은 보통은 등차 수열이에요. 보통은 등차 수열입니다. 왜냐면 등차 수열이 그런 거 알죠? 초항이 양수에서부터 시작해서 공차가 음수여서 땡땡땡땡 하다가 어느 순간 플러스에서 이제 마이너스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거나 반대로 첫째 항이 마이너스고 공차가 양수여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는 이런 거. 그죠? 이게 언제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절대값이 어디에 붙고 이게 달라지잖아. 어떤 거는 마이너스가 붙고 어떤 거는 마이너스가 안 붙고 이렇게 달라지죠. 이거 따져주는 거, 이런 거가 이제 등차수열에서 문제 많이 나오는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 풀어보고 가도록 합시다. 어떤 걸 풀어볼 거냐면 1389 얘는 방금 얘기한 거랑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수능 기출이라 한번 풀어보면 괜찮지 않을까. 구조 파악이 되셨나? 구조가 파악이 되셨으면 빨리 풀어보시게나. 그렇게 가서는 아니지. 하다 보면 답이 나와. 나왔냐? 이런. 왜 안 하냐? 왜 안 하냐? 뭐? 힘드네. 힘들다고요? 인생이 항상 힘들어요. 인생이 힘들지 않으려면 돈이 아주 많으면 가능은 할 텐데 그게 그렇다고 하여 돈이 많다고 하여 힘들지 않냐면 또 그건 아니거든. 돈이 많은 것은 힘들지 않기 위한 하나의 조건일 뿐입니다. 보통 사람은 근데 돈이 아주 많기도 힘들지 보통은. 그러면 이제 너는
돈도 많이 벌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돈과 또는 아니면 인간관계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는 그 힘듦은 다 해결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적당히 만족하고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오히려 불만족스러운 건 어떡하지? 뭐라고요? 충분히 불만족스러운데. 그래서 적당히 만족하고 살면 꽤나 행복하지 사람이. 근데 이제 까다로우면 행복하기 쉽지 않죠. 만족이 안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그 행복하게 살려면 이게 다 마음에 달린 겁니다. 아시겠어요? 다 너의 마음에 달려있다. 행복은.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얘네들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여기 절대값 쳐져 있죠. 여기 절대값 쳐져 있죠. 여기 절대값 쳐져 있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AN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AN에다가 절대값이 붙은 애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AN에다가 절대값 붙은 녀석은 초항이 2이면서 공비가 2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2의 n승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AN에 절대값 붙은 녀석은 2의 n승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니? 여기까지 했지? 그리고 잘 생각을 해봐라. 얘를 그러면 전개를 한다고 치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10으로 갈 텐데 이 2의 거듭제곱으로 가는 이 등비수열의 특징은 뭐냐면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얘네들의 특징이 2 더하기 4 더하기잖아. 6 더하기 8 더하기지. 그러면 얘는 이제 2의 10승 이건 건데 2의 거듭제곱들의 특징은 뭐냐면 앞에 것들 다 더해도 뒤에 거, 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뒤에 거보다 작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2의 n승을 거듭제곱을 그 합을 한번 해보시면 n은 1에서 k는 1에서 n까지 하고 2의 k승 이런 거 하잖아요. 해보시면 등비수열의 합공식 써보자. R-1분의 초항 Rn승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계산하면 뭐니? 자, 이게 무슨 소리죠? 얘는 어디까지 합이야? 2의 n승까지 합이지. 2의 n승까지 다 더하면 뭐보다 2 작은 거야. 그 다음 놈 2의 n승 다음 놈은 2의 n 더하기 1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앞에 것까지 다 더하면 그 다음 녀석 2의 n승까지 더하면 2의 n승 다음인 2의 n 플러스 1보다는 2가 적은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다 더하면 요거까지 2의 9승까지 더해봐야 얘보다 적어요. 됐니?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A1, A2, A3 있고 이걸 하겠다는 소리는 뭐 하겠다는 소리인 거냐면 이 녀석의 부호는 아직 모르는 거란 말이야. 맞죠? 절대값을 해서 2의 n승이라고 했지 AN이 빼기 2의 n승인지 플러스 2의 n승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부호가 뭐가 들어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 부호를 결정해야 돼. 됐어요? 결정해야 돼요. 그럼 생각을 해봐. 이 녀석이 1024잖아. 얘가 근데 플러스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앞에 게 다 마이너스여도 얘 혼자 플러스면 값은 플러스 값이 나옵니다. 왜? 뒤에 얘 혼자가 앞에 거 다 더한 거보다 크니까 뒤에가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말은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라는 소리야. 여기까지 했니? 그 다음에 잘 생각을 해봐. 이의 구승은 약간 여기다 갔을까? 여기다 갔을까?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봐. 얘는 마이너스인 게 막 확실해. 얘가 1024야. 근데 생각해봐. 얘도 마이너스면 말이 안 되는 게 빼기 14라고 했는데 얘도 마이너스면 앞에 게 다 플러스여도
이 2의 8승까지 합과 2의 9승까지 합을 계산하면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맞지? 그러면은 1024에다가 다시 마이너스를 더 하는 거니까 1024보다 더 작은 어떤 음수값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 근데 빼기 14밖에 안 된다는 말은 얘는 플러스라는 소리야.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얘네 둘이가 얼마 차이가 나냐면 512 차이가 나죠. 아직 빼기 14가 되려면 아직 한참 멀었어요. 맞죠? 그러니까 한동안은 계속 플러스여야 될 거야. 256도 한동안 플러스야. 이렇게 계산하면 256이야. 또 얼마지? 128. 또 플러스야. 이렇게 계산하면 빼기 128이야. 그 다음에 여기도 빼기 64죠? 플러스 64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얼마냐? 64 빼기 64야. 그 다음에 얘가 32, 16. 한 요 정도까지. 이렇게 하면은 빼기 32.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빼기 16까지 왔어요. 근처로 왔죠? 근처로 왔지? 자, 이제 생각하는 거야. 2의 3승은 마이너스일 수 있나? 없어. 없다고. 왜? 얘가 마이너스면 얘네 둘이 더해도 얘가 안 되니까 이렇게 세 개 다 더하면 마이너스잖아. 빼기 16에다가 또 빼기를 하면 빼기 14가 될 수 없지. 얘는 무조건 플러스여야 되는 거. 여기까지가 플러스야. 그러면 얘까지 계산하면 마이너스 8이 돼요. 그렇지. 마이너스 8이 돼요. 이제 빼기 14를 적당히 플러스를 해가지고 맞춰주는 거예요. 그치? 그럼 얘가 플러스일 수는 없고 얘가 마이너스여야 하고 얘도 마이너스면 다 합치면 빼기 14가 나오지. 따라오시요. 그래서 부호는 이런 식으로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물론 저처럼 이렇게 다 적은 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 보기 쉬우라고 다 적은 건데 몇 번 하다 보면 이거 계속 계속 플러스여야 되네. 어디까지 플러스지?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여기까지 와서 언제까지 플러스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두 개 정도 맞추시면 되잖아. 그치? 이렇게 하면 이제 AN이 다 풀렸습니다. 다 풀렸으니까 14579의 값을 구하라는 여기 있게 1, 3, 5, 7, 9 다 더하시면 되겠지. 할 수 있겠나요? 할 수 있겠나요? 나름 재밌죠? 그렇지? 이게 수능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어때요? 이런 거 수능에 나오면 맞추겠어요? 이 정도는 맞추셔야지. 저 정도 맞추셔야지. 그쵸? 이게 수능 21번 문제야. 21번이면 근데 꽤 난이도 높은 문제잖아. 왜냐면 높아야 하는 번호잖아. 22번이 객관식 마지막이니까 객관식 마지막 전 문제네. 아니다. 객관식이 아니야. 공통 마지막 전 문제네. 그러니까 난이도는 조금 있지 않았을까? 이 정도는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잠깐 쉬었다가 뒤에 것도 해보도록 합시다. 해보자 얘들아. 수혜를 합. 시그마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합시다. 시그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보시면 뭐 공식들은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거 뭐 끄집어내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분리할 수 있는 건 분리해 보도록 하시고요. 뒤로 넘어가세요. 341 뭐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은 별로 어렵지가 않아서 해보시면 될 듯 합니다. 저거 있죠. 자연수의 겉제곱 합에서 이거 하나 정도만 하고 보자. 이거요. 이거 꽤 많이 씁니다. 이거예요. 꽤 많이 쓰니까 기억해 둡시다. 아시겠죠? 거기 보시면 이제 있습니다. 저거
뭐 유도하는 거 쉽죠. k제곱 플러스 k로 분리해가지고 따로따로 해가지고 공식 두 개 쓴 다음에 이제 통분하면 되는 건데 결과를 기억해 놓으면 한 방에 할 수 있으니까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저거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다. 뒤로 넘어가세요. 뭐 이런 애들도 별로 안 어렵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잘 해보시고요. 시그마 활용해서 등차 등비 수열의 합공식 쓰는 거, 공식 써서 푸는 것들은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왜냐면 합공식은 다 알고 있는 공식이잖아. 잘 써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녀석은 지나가도 될 듯한데 단지 좀 따져볼 해볼 만한 게 저거 한번 해보자. 1522번 얘는 한번 풀고 갈까요? 한번 풀어보시죠. 해볼까 슬슬. 자, 조항 1이고요. 1에서부터 n까지 합이 s n이래. s10을 구해봐라 라고 하면 우리는 등차수열 합공식 쓰시면 되지. 2분의 n에 2a 플러스 n-1에 2다를 쓰시면 되고요. 계산하면 5니까 10 더하기 45d 정도 나오겠죠. 이 정도 나올 거고 TAC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얘는 맞불 왔다 갔다 하겠다는 소리잖아. 그게 약간 빼기 A1 플러스 A2 빼기 A3 플러스 A4 뭐 이런 식인데 마이너스 A9 플러스 AC 이게 쫙 찍어보시면은 다 공차죠. 공차지 어디야 얘가 어디에요? 끝났네요. 이거분의 이거에서 6이라는 말은 5D분의 해서 10 플러스 45D 하면 6이다 하니까 5를 위아래로 나누시면 D네 하면 2 플러스 9D 그러면 3D가 저거니까 D가 나오겠죠? D 값이 나오면 A 값도 나오니까 나머지는 요래요래 해보시면 간단하게 풀 수 있다 라는 문제였습니다. 뒤로 한번 가봅시다. 자연수의 개수 이 정도는 하지 않을까? 뒤로 넘어가서 새로운 일반항 찾기 새로운 일반항 찾기인데 이 녀석은 한번 해볼 만은 한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특징적인 것들이 좀 있어서 1534번 한번 풀어볼까? 왜 그러시죠? 네. 네. 왜 그러시죠? 경찰대 줄. 경찰 돼요? 경찰 되고 싶으세요? 되고 싶지 않으세요? 왜요? 경찰대 있습니다. 너는 뭐라고 해? 경찰대 있습니다. 있다고요? 네. 왜 미워요? 되기 싫으면 되기 싫은 거지. 미울 것까지 있어?
가지야. 혹시 경찰과의 안 좋은 기억이 있으신가요? 체포된 적이 있다거나. 체포는 아니고 직구 타다 걸렸죠. 그럼 거의 체포나 다름없네요. 그게 음주 상태였으면 체포됐을 수도 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 체포할 수도 있는데. 원래 그 경찰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말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면은 경찰들은 검찰들한테 치이고 그거 하는 사람들은 약간 이제 경찰들은 어떻게 보면 손발 같은 느낌이랄까? 위에서 결정해서 내려오면 그거를 그냥 수행하는 사람들 같은 느낌.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창 또 무슨 전기자전 아니 저거 뭐라고 하냐 전동킥보드 같은 거 단속을 많이 할 때가 있었어요. 네, 그때 엄청 많이 하고 또 요새는 안 한다. 요새는 또 본체 많지. 하도 많이 잡아가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거 같아. 그 위에서 한번 또 뭐가 내려왔나 봐. 전동킥보드 보이면 잡으라고. 그래서 그때 막 한참 잡다가 이제 또 뭐 그냥 대충 지나가는 분위기니까 이제 안 잡고 뭐 이런 거지. 재수없게 이제 그때 걸렸으면 뭐 과태료금 물었겠네요. 한 3만 원에서 5만 원? 12만 원. 왜 이렇게 많이 물었대? 2만 원은 고급 미체금이고요. 네. 10만 원은 이제 그 전동 킥보드 면허 없이 탄 거. 아 무면허. 아 무면허구나. 생각해보니까. 아 그러네. 운전면허가 없으시면 그게 더 붙을 수 있겠구나. 그 이상하다 했다. 제가 대충 알기로는 한 몇만 원 하면 될 텐데 왜 10만 원? 12만 원 내면 무면허고. 그러니까 뭐 그런 셈이지. 네가 무면허로. 근데 지금은 원동기 면허 같은 거 딸 수 있을걸? 원래 다 딸 수 있긴 해. 네. 원동기 면허 딸 수 있죠. 할 수 있죠. 충분히 그거 쓸만도 한데 그거 안 따놔가지고 10만 원 더 내네요. 그런데 그런 거 따봐야 좋을 거 없어요. 그 원동기 면허 따봐야 뭐 오토바이나 타고 다니겠지, 그치? 오토바이 같은 거 타시면 빨리 죽습니다. 빨리 죽고 싶으시면 오토바이 타고 다니세요. 그러면 타고 싶죠. 자, 이거 해볼까요? 이거 오케요? 얘는 이거 뭐 이런 거잖아. 아차. 얘는 이런 거잖아. 이런 걸 하겠다는 소리인데 우리는 당연히 3승 더하기 3승 구해놓을 수 있지. 어떻게 구한다? 이거 가지고 이 정도는 그냥 외우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짠 y 여기다가는 이제 y 집어넣으면 되고 얘는 뭐겠어요? 대신아 뭐라? 곱하기 마이너스 1인데 이거 왜 1로 했지? 그러면 잠깐만 플러스구나. 4네요 y가 아니라. 네. 그래서 이거 또 쓰시면 되죠. 그러면은 얘가 4니까 24 왜 알파 삼승 베타 삼승은 마이너스 1 이런 식이죠. 그러면 9승 더하기 9승은 뭐겠어요? 당연히 3승 더하기 3승으로 넣으시면 되겠지. 그래서 좀 귀찮은
귀찮은 정도의 문제이다. 경찰대 문제가 약간 이렇게 좀 귀찮은 문제들 좀 있습니다. 뒤로 한번 가볼까요? 시그마 활용해서 규칙 찾기가 있는데 이거는 해보세요. 그다지 어려울 건 없어요. 수열 문제 중에서 제일 수열스러운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뒤에 가시면 이제 저 수학적 비례부터 하겠지만 가장 수열스러운 문제는 대입하고 관찰하는 문제예요. 뭐 이상한 수열이 하나 나왔는데 얘가 뭔지 모르겠어. 근데 조건에 따라서 대입을 하다 보니까 어떤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고 그걸로 이제 풀어내는 뭐 이런 거. 대입하고 관찰한다를 꽤나 많이 씁니다. 수열 파트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딱 그런 거예요. 뭐 이제 동전, 앞, 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개 1일 때부터 한번 해보는 거죠. 1, 2, 3, 4 해서 한 3개 정도 해보면 규칙성이 보여요. 뒤로 한번 가볼까? 자, 도형이 있는데 이런 도형 문제는 쉽죠? 도형 문제만큼 쉬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도형이 굉장히 쉬우니까 한번 풀어보시고요. 왜냐면 이게 이제 수열 파트에서 어려운 개념을 쓴다기보다는 약간 도형이랑 섞어서 문제를 좀 난이도를 올려보려고 하는 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도형이랑 섞는 것 자체가 수열 파트 내에서 수열 파트에서의 어떤 어려운 개념 같은 건 별로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가 않을 거니까 지나가시고요. 부분별로 일반항을 찾기가 있는데 얘는 분리할 수 있는 건 분리할 수 있다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뭐 특징적인 걸 보고 분리해보면 되겠다. 홀수 파트일 때, 짝수 파트일 때 이렇게 해서 나눠서 따로따로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게 별로 어렵겠나 싶어요. 그래서 뒤로 넘어갑시다. 시그마 계산에서 분분수부터 한번 이 얘기를 또 해볼까? 부분분수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부분분수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얘기를 해야죠. 교대급수. 교대급수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교대급수라는 건 무엇이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ak 플러스 1 이런 걸 교대급수라고 해요. 교대급수의 특징이 뭐냐고 하시면 이렇습니다. 얘랑 얘는 같은 부류의 식이야. 무슨 말이냐면 둘 다 ak 플러스 1이니까 같은 an에 속해 있는 어떤 두 항이잖아요. 그죠? 같은 부류의 식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여기 k 자리에 어떤 일정한 k 플러스 1이나 k 플러스 2나 이런 걸 넣어서 뒤에 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얘가 몇 칸 차이 나냐 뭐 이런 거의 차이일 뿐 같은 부류의 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교대급수는 차로 이루어져 있지. 물론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녀석도 다르기도 해요. 이런 걸 다루기도 하는데 뭐 굳이 싶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뭐 해서 다룰 필요가 굳이 싶으니까 얘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뭐 좀 약간 지역적인 유형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얘까지는 됐고요. 요거 정도만 한번 봅시다. AK에서 AK 플러스 1을 해서 이렇게 차. 얘네들은 같은 부류의 식이고 차 모양으로 나타난다. 이런 모양일 때가 딱 교대급수고요. 이 녀석의 결과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 차가 한 개 차이가 나면 여기에다가 k 더하기를 넣으면 그 다음 게 되잖아요. 그죠? 한 개 차이가 나면 앞에 하나 뒤에 하나가 남아. 앞에 하나 뒤에 하나가 남고 앞에는 어떤 하나가 남냐면 이 둘 중에 앞에 놈 있죠? 앞에 거 하나가 남습니다. k는 1부터니까 1 집어넣으면 1하고 2일 거 아니야. 그지? 그 앞에 거 제일 첫 번째 거 하나가 남는 거야. 그리고 뒤에는 뭐가 남냐면 n을 집어넣어서 an이랑 an 플러스 1이 있을 텐데 뒤에 거가 남아요. 이렇게 남습니다. 됐나? 얘를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한 개, 앞에 한 개, 뒤에 한 개가 남으시면
앞에 거에 앞에 거, 뒤에 거에 뒤에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앞에 거에 둘 중에 앞에 건 얘인데 그거에 이제 제일 앞에 있는 건 k가 1일 때고요. 그 다음 뒤에 거에 뒤에 거는 둘 중에 뒤에 건 얘인데 그 중에 제일 뒤에 있는 항은 요 n을 집어넣었을 때 항이겠지. 이해되시나? 그래서 앞에 거에 앞에 거, 뒤에 거에 뒤에 게 남는다고 생각하시면 계산이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만약에 얘가 ak 마이너스 ak 플러스 2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어떻게 남겠어요? 앞에 거에 앞에 건데 얘는 두 개 차이가 나잖아. 두 개 차이가 나니까 두 개씩 남는 거야. 앞에 거가 지금 두 개 남아야 돼요. 그래서 a1 더하기 a2가 남고요. 제일 마지막에는 뭐가 남겠어요? an 플러스 2가 제일 마지막일 거니까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이렇게가 남는 거야. 이해되시나? 되시겠죠? 앞에 거에 앞에 거, 뒤에 거에 뒤에 거 개수는 이거가 몇 개 차이 나는지 조심하셔야 될 게 그냥 이거에서 이거 뺀다고 해서 그 개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돼 있으면 얘랑 얘의 차이만 보자면 이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두 개 남지 않아요. 한 개 남지 얘는. 왜? 하나 차이가 나는 거거든. 사실 얘는 왜 하나 차이냐면 여기에 이제 k 넣으면 여기 a에 2k 빼기 1이고 k 플러스 1을 k 자리에 넣어보시면 2k 플러스 2에서 빼기 1하면 2k 플러스 1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k 자리에 k보다 하나 많은 거 k 플러스 1을 넣어봤을 때 그 다음 게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한 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에서 이걸 빼보시면 2가 차이가 나지만 사실은 이거 다음 항이 얘인 거야. 그지? 그러니까 몇 항 차이가 나는지를 봐야 돼요. 이게 몇 개 차이가 나는지가 아니라 몇 항 차이가 나는지를 보시면 얘는 바로 그 다음 항이 되는 놈이니까 앞에 하나 뒤에 하나가 남아요. 앞에 하나는 뭐가 남겠어? A1 앞에 거에 1 집어넣은 거. 뒤에 하나는 뭐가 남겠어요? 얘가 남겠죠. 됐나? 되겠어요?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녀석들이 이제 교대급수가 되는 녀석들이 있고 얘가 이제 기본이고요. 교대급수의 기본에서 이제 이거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거겠죠. 그래서 부분분수 분리 제일 많이 사용이 되죠.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그냥 C가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부분분수 분리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지? 왜 교대급수에서 사용되냐면 자, 보통 요거는 이제 상수 처리해서 앞으로 끄집어낼 거고요. 이 뒤에 있는 녀석이 이제 이렇게 차 모양으로 나타나죠. 그지? 이렇게 차 모양으로 나타나니까 우리가 시그마에서 분수 계산의 합을 구하라 라는 말은 사실 분수 계산에서 합하는 건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지? 분모가 다 달라지잖아. 그지? 분모가 다 달라지는데 그거 계산이 쉽겠어요? 통분 그거 다 해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 그래서 이 녀석을 어떻게 해? 분수꼴로 바꾸어서 빼기 모양으로 바꾸면 교대급수에 의해서 앞에 거 뒤에 거 예쁘게 날아가면 계산이 편해진다 이 말인 거지. 이거를 이걸로 하지 말고 저걸로 하는 거야.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이라고 할까?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부분분수 분리 줬다. 그래서 요거에서 요거 빼고 이제 하시면 되는데 요거에서 요거 빼보시면 2니까 2분의 2 하면 1 날라갈 거고 딱 이렇게 되죠. 됐나? 자, 그래서 여기에 k 자리에 k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얘가 나오니까 얘랑 얘는 한 개 차이가 난다고 보셔야 되고 한 차이가 나니까 앞에 거에 앞에 거, 뒤에 거에 뒤에 걸 해보시면 앞에 거에 앞에 거 1 집어넣으면 1 빼기 뒤에 거에 뒤에 거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있겠나요? 교대급수 적용하는 거 아시겠어요? 분분수 분리 이거 굉장히 많이 쓰고요. 또 어떤 거 많이 나오냐면 자 루트돼 있는 거 이걸 뭘 하지? 유미화 하죠.
왜냐면 이 상태로 분수 풀어봐라 라고 하면 분수에 루트 들어가 있는 분수들이 합이 나올 텐데 그거 통분해서 계산하기 쉽지 않잖아. 당연히 유리화 해보셔야 되고, 유리화를 해보시면 밑에가 AK 빼기 이렇게 되고 위에가 이렇게 될 텐데, 보통은 이제 이걸 부분분수 분리로 해서 아예 저 뭐야 교대급수로 해서 풀려면 얘를 보통 이제 저 뭐야 상수꼴로 만들어주죠. AK에서 AK 플러스 1을 빼면 이게 숫자가 딱 나오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숫자는 앞으로 빼버리고 이제 얘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됐나? 이거 계산할 때는 얘도 똑같아요. 얘는 K고 K 플러스니까 한 개 차이 나잖아. 그러니까 앞에 거에 앞에 거, 뒤에 거에 뒤에 거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됐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교대급수에 관련된 이야기, 부분분수 나온 김에 어차피 부분분수는 교대급수 중에 하나니까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부분분수에서 3개짜리도 그냥 이야기는 하고 갑시다. 2개짜리도 많이 하지만 3개짜리도 어쩌다 한 번씩 나오거든요. 3개짜리는 이거지. 이거예요. 3개짜리. 공식이 궁금하시면 쟤를 써보시고요. 그리고 간혹가다 말이죠. 간혹가다 이것도 한번 봐봐. 간혹가다 말이죠. 부분분수 모양으로 생겨서 부분분수를 썼는데 뭔가 이거 K에다가 1, 2, 3, 4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막상 이 내가 원하는 식이 안 나오고 좀 더럽고 이상하게 나와. 간혹가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바꾸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AB분의 얘도 뭐 이제 저 뭐야 D 같은 거 할까? 이렇게 그냥 분수꼴로 이렇게 바꿔가지고요. 부분분수를 해봤더니 예쁘게 안 나와. 그게 아니어서 그러면 다르게 분수를 분리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다르게 분리하는 방식으로는 요거랑 얘네 둘이 같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얘를 통분해서 다시 얘랑 같다로 푸는 경우, 그런 경우도 간혹가다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경우냐면 보통 위에 이제 fx10이 있지. 이런 식으로 있죠. 그래서 이제 얘가 약간 이런 식으로. 얘를 통분을 어떻게 좀 잘 해보시면, 통분해가지고 왼쪽 오른쪽 갖다를 해보시면 이거의 부호가 이제 이렇게 되면서 예쁘게 분리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분수식이 있다면 꼭 부분분수로 풀리는 것만은 아니다. 알겠지? 꼭 부분분수로만 풀리는 건 아니니까 부분분수가 기본이긴 합니다. 얘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기본이어서 먼저 해보고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싶으면 혹시 다른 방식으로 분리하는 건가? 라는 가능성을 생각을 해두시고 다른 방식으로 분리는 이런 느낌으로 갑니다. 알겠지? 이거보다 x, 이거보다 y 해가지고 는 같다 얘랑 이제 얘 다시 통분하면 얘가 된다로 풀어보시면 저걸 구할 수 있어요. a, b를 구할 수 있으니까 다른 방식의 분리도 간혹가다 사용이 된다. 알겠죠? 그래서 항상 저런 거 예외인 녀석도 기억을 좀 해둡시다. 그래서 막 나는 항상 저거 뭐 분수 나오면 분분수 막 이것만 딱 넣어놓으면 분분수로 안 되면 당황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저런 방식도 있다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편하겠죠? 좋습니다. 이쪽에 있는 문제 하나 풀어보고 오늘 적당히 마무리하면 될 듯합니다. 1558번 풀어보세요. 를 해볼 거거든요.
Q까지 할 걸 그랬나? 근각에서의 관계까지만 할까? 숫자가 너무 많아요. 숙제를 다 못해요 그럼. 좋아요. 다 했죠 이거? 지금 네? 다 했죠? 아하. 이렇게 될 거고 예쁘게 교대곱수 되죠. 요거에다가 K 더하기를 넣으면 다 함께 나오니까 앞에 거에 앞에 거 뒤에 거에 뒤에 거 그래서 4분의 1인데 1번이 마이너스 4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에요. 넘어가시면 4분의 1 그러면 4인분의 n 플러스 4겠지. 뒤집으면 an 플러스 1은 이제 마이너스가 붙으면 되니까 이렇게 되고 n 자리에 이제 n-1만 집어넣으면 an이 나올 텐데 뭐 an 볼 필요 없이 a 13의 값이니까 이제 12 집어넣으시면 끝나겠죠. 12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마무리 이게 1558번이었습니다. 뒤에 뭐 시그마 계산도 있긴 있는데 좋아요. 뭐 애매하다 하니 한 이 정도 해서 마무리할까요? 우리가 수요일 날에 또 저게 있을 거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는 저게 없습니다. 수업이 없으니까 그때까지는 좀 잘 충전을 해보시고 우리 예약하면 뭐 시간은 별로 달라질 게 없죠. 달라질 게 없고 이거 이제 다음에 수투로 넘어가서 이제 또 하면 될 텐데 수투 넘어가면 하는 거는 마플 말고 자이를 해볼까? 아니면 마플을 그냥 할까? 뭐가 더 어려워요? 난이도는 비슷해요. 별로 차이는 없고요. 다만 마플 교과서가 문제가 더 많아. 마플 수능 기출이 문제가 더 많아요. 자이는 문제가 조금 이거보다 좀 작은 편이죠. 그래서 문제가 많은 걸 할까 작은 걸 할까를 결정하면 됩니다. 많은 걸 할까 작은 걸 할까. 많긴 한데 너무 약간 옛날 게 너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저걸 했으면 좋겠다. 원래 최근 게 많이 들어있는 건 너기출이긴 하거든요. 너기출이긴 한데 너기출은 문제가 좀 적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몇 문제냐면 593보다 그거 몇 문제지? 처음. 그거 봐. 차이가 꽤 많이 나지. 자인 네? 자이요? 자이는 언제 여기다가 자이는 수원이 이게 몇 문제냐? 몇 문제인지가 안 나와 있는데. 5문제인지 이게 아마 나와 있을 텐데. 800문제 정도? 이게 근데 두께 보면 대충 알잖아. 그지? 이 정도 두께거든. 그래서 얘가 걔보다 좀 작을 거야. 제 기억으로는. 자이 스토리가 그러면 자이가 있을까? 루트는? 그렇죠. 거기 좀 이 마플 수능 기출에 보면 뭐 문제가 조금 너무 많은 느낌도 좀 있으니까 그럼 수투는 자이로 한번 넘어가서 해봅시다. 자이로 넘어가서 해보도록 하고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래 그 시험이 카운트다운이 되면 엔제도 풀어보고 하면 좋긴 좋겠지만 물론 뭐 개별적으로 풀어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쯤 파이널 같은 거 나오지 않았나? 그런 것도 있을 테고 그 서점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많이 깔려 있어요. 되게 많아요. 서점 같은 데 가보시면 뭐 몇 회분 모의고사 이런 거 있죠. 그거 되게 많다. 그 뭐 봉투에 있는 봉투 모의고사가 온갖 종류의 출판사에서 나온 봉투 모의고사들이 쪼르륵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 뭐 좀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풀어보시면 좋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푸는 게 크게 의미는 있겠나 싶고 그래서 수투까지는 그래도 한 바퀴는 돌고 이 기출 한 바퀴를 돌고 그쪽으로 넘어가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면 너희 뭐랄까 수능형 문제를 수투 한 바퀴를 안 돌았잖아, 그지? 여러분은 내신 준비 정도로만 해서 했기 때문에 수능 준비로 수투를 한 바퀴를 돌지 않아서 뭔가 조금 허전한 감이 있죠. 그래서 수투까지는 자이로에서 떼버리고 무조건 떼고 나면 저걸로도 해서 저 모의고사 위주로 해서 풀어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대충.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이제 한번 가볼까 해요. 일단은 좋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 여기 며칠 남았냐?